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을 때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머리를 감고 난 다음 날이면 빠진 머리카락이 더 많아져서 차라리 안 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매일같이 듣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도 대머리셨으니 저도 어쩔 수 없죠. 머리 빠지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 외출도 꺼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탈모 환자를 진료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를 유전 탓으로만 돌리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잘못된 머리 감기 방식이 두피를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저에게 잊히지 않는 환자가 있습니다. 65세 여성 환자였는데 정수리 부위가 훤히 비어 모자를 벗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고 샴푸를 두피에 직접 짜서 손톱으로 팍팍 긁는 습관이 있었죠. 그 결과 두피는 상처투성이었고 모구는 이미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머리 감기 전 이것을 사용하는 루틴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상황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두피색이 건강한 분홍빛으로 돌아오고 얇고 힘없던 머리 사이로 부드러운 새털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그 웃음을 보는데 저 역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시술도 값비싼 약도 아닌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미 집에 있을 법한 한 가지 재료로 머리 감기 전 단 15분만 투자하면 두피를 살리고 머리숱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기존의 머리 감기 습관이 모발을 약하게 했는지, 두피를 회복시키는 과학적 원리, 그리고 실제 환자들이 눈에 띄게 변화한 머리 감기 전 비밀 루틴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머리숱을 지키고 싶은 분이라면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머리 감기 전 15분, 저는 환자분들께 꼭 한 가지를 권합니다. 바로 커피 스프레이입니다. 시청자 가운데에서는 커피를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커피는 마시는 것이 아니라 두피에 바르는 용도입니다. 처음 이 방법을 알게 됐을 때 저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열린 의학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연구팀이 120명의 탈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한쪽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용액을 두피에 발랐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커피 용액을 쓴 그룹은 머리카락이 거의 절반 가까이 더 많이 자라났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커피 속 카페인이 두피의 가느다란 혈관을 넓혀 머리 뿌리까지 영양이 잘 전달되게 합니다. 둘째, 모근 세포에 힘을 주어 새로운 머리카락이 싹틀 수 있게 합니다. 셋째, 탈모를 일으키는 나쁜 호르몬 작용을 막아줍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약해진 두피가 서서히 힘을 되찾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62세 남성 환자 한 분은 10년 넘게 정수리 탈모로 모자를 쓰고 다니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 머리 감기 15분 전에 커피 스프레이를 두피에 골고루 뿌리고 손끝으로 살살 문질렀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비어있던 정수리에 까만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모자 없이도 밖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 환자분의 표정은 정말 환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블랙커피를 조금 진하게 내려서 완전히 식힌 뒤 깨끗한 스프레이 용기에 담습니다. 머리 감기 15분 전에 두피에 고루 뿌린 다음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그 후 평소처럼 머리를 감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뜨거운 커피를 사용하지 않는 것, 설탕이나 크림이 들어간 커피는 피하는 것입니다. 이 커피 스프레이만으로도 두피 건강이 크게 좋아집니다. 커피 스프레이로 두피를 깨우셨다면 이제 머리 감는 방법도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준비를 해도
잘못된 머리 감기 습관이 계속되면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두피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의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앞머리에서 정수리로, 양옆에서 위쪽으로, 뒷머리에서 위로 올리듯이 움직입니다. 힘을 주어 긁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눌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마치 아기 머리를 감기듯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피 속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커피 스프레이의 효과도 높아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마사지만 해도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려움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머리 감을 때는 다음 4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첫째,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너무 뜨거우면 두피를 상하게 하고 너무 차가우면 때가 잘 안 씻깁니다. 손목 안쪽에 물을 대었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샴푸 전 1에서 2분은 물로만 충분히 헹궈주세요. 이 과정만으로 먼지와 노폐물의 절반 이상이 씻겨 나갑니다. 셋째, 샴푸는 손바닥에서 거품을 낸 뒤 두피에 얹어주세요. 직접 두피에 짜면 자극이 커집니다. 넷째,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에만 바르고 두피에는 닿지 않게 하세요. 이 4가지만 지켜도 머리 감을 때 두피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환자 중 한 분은 평생 손톱으로 긁어서 감다가 이 방법으로 바꾼 후 머리카락 빠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커피 스프레이로 두피를 깨우고 부드러운 마사지와 올바른 머리 감기 습관을 더하면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울 속 머릿결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머리 감기는 매일 하는 일이지만 올바른 방법을 지키면 두피와 머리카락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20년 넘게 강조해온 머리 감기 8단계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물 온도 맞추기. 물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손목 안쪽에 대었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됩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를 상하게 하고 찬물은 노폐물이 잘 안 씻깁니다. 2단계, 물로 먼저 헹구기. 샴푸하기 전에 1에서 2분 동안 물로만 머리를 충분히 헹궈 주세요. 이 과정만으로도 먼지와 땀의 절반 이상이 씻겨 나갑니다. 3단계, 샴푸 거품 먼저 내기. 샴푸는 두피에 직접 짜지 마시고 손바닥에서 물과 섞어 거품을 만든 후 두피에 얹으세요. 직접 짜면 자극이 강해집니다. 4단계, 지문으로 마사지하기. 손톱 대신 손가락 끝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앞에서 뒤로, 옆에서 가운데로, 뒷머리에서 위로 이동하며 10초씩 마사지합니다. 피가 잘 돌고 두피가 깨끗해집니다. 5단계, 머리카락은 거품으로만 세정. 머리카락은 비비지 말고 두피 마사지로 생긴 거품이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감싸도록 하세요. 머리카락끼리 마찰이 생기면 상하고 끊어집니다. 6단계, 충분히 헹구기. 샴푸했던 시간의 2배 이상 헹궈 주세요. 샴푸가 남으면 두피 트러블과 가려움이 생깁니다. 7단계, 린스는 머리카락 끝에만.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에만 바르고 두피에는 절대 닿지 않게 하세요. 1, 2분 뒤 깨끗이 헹굽니다. 8단계, 시원한 물로 마무리. 마지막에는 물 온도를 약간 시원하게 낮춰 헹구면 모공이 오므라들어 두피가 더 건강해집니다. 이 8단계 머리 감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샤워실 안에서 머리를 감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쉽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꾸준히 지키면 두피 자극이 줄고 모발이 부드럽고 탄력 있게 변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이 방법만 바꿨는데도 석 달 만에 머리 빠짐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 감기는 매일 하는 작은 습관이지만 그 차이가 모이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대대로 머리가 없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탈모의 원인 중 유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즉, 생활 습관을 바꾸면 탈모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눈에 띄는 회복도 가능합니다. 저에게 오셨던 57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아버지, 형, 동생 모두 탈모가 심했습니다. 그분도 40대 중반부터 머리숱이 줄기 시작해 모자를 쓰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피 관리와 머리 감기 습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커피 스프레이, 부드러운 두피 마사지, 그리고 8단계 머리 감기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죠. 그 결과 모발이 한층 굵어지고 정수리 부위가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머리 뭐 했냐고 물어봐요. 이제는 모자 없이 다닙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유전 요인이 거의 없는데도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 탈모가 심해진 경우도 많습니다. 늦은 밤까지 깨어있는 생활, 잦은 음주와 흡연, 지나친 스트레스, 두피에 자극을 주는 염색과 파마, 그리고 잘못된 머리 감기 습관 등이 모두 두피 건강을 해치는 원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머리카락이 이미 많이 빠져도 남아있는 모발과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마찬가지로 머리카락 관리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머리카락을 오래 지키려면 두피 관리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기. 머리카락이 자라는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분비됩니다. 이 시간대에 숙면을 취하면 모근이 충분히 회복됩니다. 둘째, 매 끼니 단백질 챙기기. 머리카락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 같이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매 끼니 조금씩 챙기면 좋습니다. 셋째, 두피를 편하게 하는 음식 선택.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두피에 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채소, 과일, 해조류, 견과류를 자주 드시면 두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스트레스 줄이기.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켜 두피로 가는 영양 공급을 막습니다. 매일 2~30분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깊게 숨 쉬는 습관만으로도 두피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두피에 부담 주는 시술 줄이기. 파마, 염색, 잦은 드라이기 사용은 두피에 큰 자극을 줍니다. 특히 연달아 하거나 강한 약품을 쓰면 모근이 약해집니다. 가능하면 시술 간격을 넓히고 두피가 건강할 때만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와 연결하여 두피의 부담을 줄이는 염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흰머리가 생기면 거울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 염색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법만 조금 바꿔도 두피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두피 보호제는 집에서 미리 바르고 가면 좋습니다. 염색약이 두피에 직접 닿으면 자극이 생길 수 있어 약국, 미용재료상,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두피 전용 보호제를 집에 준비해 두셨다가 염색하러 가기 전에 집에서 미리 바르세요. 없다면 올리브 오일을 얇게 발라도 간단한 보호막이 됩니다. 다음으로 염색약을 두피에서 0.5에서 1cm 떨어져 발라야 합니다. 염색약을 두피에 딱 붙여 바르면 자극이 강해집니다. 모발 뿌리에서 약간 떨어진 곳부터 바르면 흰머리는 가리고 두피는 지킬 수 있습니다. 미용사에게는 두피에 너무 밀착하지 않게 발라주세요. 정도로 가볍게 부탁하세요. 셋째, 미용실에서 염색약품으로 저자극, 무암모니아 제품을 선택합니다. 암모니아는 염색약에서 모발을 팽창시켜 염료가 잘 흡수되도록 돕지만 두피에 자극을 주고 눈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극무암모니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용실 예약할 때 혹시 무암모니아 제품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넷째, 해나 염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나는 식물성 염료로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제품이 100% 천연은 아닙니다. 일부 제품에는 화학 성분이 첨가될 수 있으며 특히 PPD와 같은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경우도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미용실에 문의할 때 순수 천연 해나로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전체 염색 대신 부분 리터치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흰머리가 조금 올라왔을 때는 전체 염색 대신 필요한 부분만 덧바르면 염색 주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이번에는 전체 말고 새로 난 부분만 덧발라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스스로 두피 상태를 확인하고 가면 좋습니다. 만일 두피에 상처나 염증이 있다면 염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 부위로 약품이 스며들면 자극이 심해지고 염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 건강은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다면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셔보세요. 밤새 부족해진 수분을 채워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에는 계란이나 두부, 생선, 두유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꼭 챙기시고요. 머리를 빗기 전 손가락 지문으로 정수리와 뒷머리를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두피가 한결 개운해집니다. 낮 시간에는 햇볕이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모자를 쓰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은 두피와 모발을 건조하게 만들고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점심에는 신선한 채소와 함께 미역이나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를 곁들이시면 머리카락에 필요한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머리 감기 전 15분 동안 커피 스프레이를 두피에 뿌리고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그 다음 머리는 미지근한 물로 먼저 헹구고 샴푸는 거품을 충분히 내서 두피를 지문으로 마사지하듯 감아주시면 됩니다.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모발 끝에만 바르고 마지막에는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면 모발이 한층 탄력 있어집니다. 염색이 필요한 날이라면 두피 보호제를 집에서 먼저 바르고 미용실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밤이 되면 TV나 휴대폰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꺼두시고 되도록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머리카락은 숙면을 취하는 동안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시간대의 휴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침, 낮, 저녁,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두피와 머리에 휴식을 주고 영양을 더하는 하루를 보내신다면 거울 속에 머리카락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머리카락은 분명히 보답해 줍니다. 3에서 6개월 뒤 머리카락이 보내는 신호. 머리카락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한 컵 물, 낮에 모자, 저녁에 두피 마사지와 올바른 머리 감기. 이렇게 쌓인 작은 습관들이 어느 날 거울 속에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보통 한 달이 지나면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 양이 조금 줄었다는 걸 먼저 느끼십니다. 빗질할 때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전보다 적어지죠. 3달이 지나면 정수리나 앞머리 쪽에 짧고 가는 솜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손으로 만졌을 때 힘이 느껴지면 더 이상 탈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70대 초반 어르신 한 분은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 하셨지만 하루 루틴을 성실히 지키셨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손녀가 할아버지 머리숱이 많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 한마디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셨죠. 또 다른 6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은 머리카락이 한층 윤기 있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햇빛에 비치면 두피가 훤히 보였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많이 가려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특별한 시술이나 비싼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피에 영향을 주고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며 숙면을 취하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머리카락은 스스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드는 것 같아 불안하시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루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3개월 뒤 빗질할 때 미묘하게 달라진 손끝의 감촉이 6개월 뒤에는 거울 속 반가운 변화를 보여줄 겁니다. 머리카락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살피기 시작하면 그 정성에 반드시 응답해 줄 테니까요. 머리카락을 위한 가장 큰 선물.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억이 깃든 존재입니다. 젊을 때는 그저 당연하게 여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올 한 올이 소중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두피에 영향을 주고 자극은 줄이며 숙면을 취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비싼 시술보다 훨씬 강력한 머리 지킴이입니다. 어쩌면 처음 며칠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거울 앞에서 내 머리숱이 좀 늘었네? 하고 미소 짓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의 작은 결심이 열매를 맺는 날입니다. 저도 피부과 의사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왔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가 보살핀 만큼 응답합니다. 그 정성을 외면하는 머리카락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내일의 머리카락이, 그리고 내일의 내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과 자신감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